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 부엌에 이미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엔 고개를 저으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젊을 때처럼 자는 건 이제 욕심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수라이프는 오늘 잠을 못 자는 문제를 단순히 나이나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몸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밤이 힘들어졌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잠은 쉽게 오지 않고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뒤섞여 떠오릅니다. 그러다 겨우 잠든 것 같은데 한두 시간 지나 새벽 3시나 4시쯤이면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아오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낮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생활하다 보니 또 밤이 오기만 기다리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수면제에 손이 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반 알만 먹어도 잠이 왔는데 어느새 한 알이 되고 그래도 부족해서 두 알을 드시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약의 양은 늘어나는데 잠의 질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이제 평생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들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 성격이 문제다,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건 실패도 아니고 약함의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지금 상태로는 잠들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은 원래 낮에는 깨어 있도록 밤에는 쉬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듬은 젊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리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몸속 여러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서서히 무너질 때입니다. 특히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식사 조절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국물은 거의 드시지 않고 김치도 물에 씻어 드시고 집에서 요리를 할 때도 소금을 거의 쓰지 않는 식단을 오래 유지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도한 염분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줄이는 것도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균형 문제는 더 민감하게 드러납니다. 밤마다 괜히 불안해지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다리가 저릿저릿하고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잠이 계속 끊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우리는 흔히 나이 탓, 혈액순환 탓, 스트레스 탓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몸이 잠들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라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리는 피곤한데 몸은 긴장된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라이프는 여기서 한 걸음 멈춰서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약만이 유일한 방법일까? 아니면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금 당장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드리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어려워지는지, 왜 특히 밤만 되면 몸이 더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습관들 중 일부가 왜 수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함께 이해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잠을 못 자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놓여 있는 조건과 균형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 같다, 요즘 내 상태와 너무 닮아 있다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수라이프는 이렇게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아있던 시니어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과장 없이 차분하게 풀어가는 채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특히 밤이 되면 몸의 균형이 더 쉽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숨은 원인이 무엇인지 몸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답을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단지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나이 탓이나 내 탓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 마음에 담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밤만 되면 몸이 이상해진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피곤해서 오늘은 잘 자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은 오지 않고 오히려 심장이 더 뛰고 머릿속은 더 또렷해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밤이 되면 괜히 불안해지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얕아지는 느낌이 든다고도 하십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걱정 많은 사람, 예민한 성격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 현상이 매우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자동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낮에는 몸을 깨어있게 만드는 신경이 활성화되고 밤이 되면 몸을 쉬게 만드는 신경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신경은 마치 시소처럼 번갈아가며 작동하면서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을 위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밤이 되면 긴장을 풀고 휴식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몸은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때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는 분명히 피곤한데 몸은 쉬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편안해지지 않고 오히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심박이 빨라지거나 손발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십니다. 잠은 마음먹으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은 의지로 만드는 상태가 아니라 몸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이 준비 과정에는 호르몬, 신경, 그리고 몸속 미네랄 균형이 함께 작용합니다. 특히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몸속에서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어야 잠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 전달이 어딘가에서 막히거나 느려지면 뇌는 쉬라고 말하는데 몸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밤에 각성되는 느낌,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 이유 없는 불안감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는 밤만 되면 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느라 잠이 계속 끊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몸의 리듬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을 도와주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몸은 계속해서 낮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도 낮처럼 예민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낮 동안의 피로가 누적되고 그 피로가 다시 밤의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약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약은 이 리듬의 근본을 바꾸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잠을 유도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점점 더 스스로 잠드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수라이프가 지금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잠이 안 오는 문제를 단순히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왜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져야 몸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게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수라이프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건강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밤의 각성 상태를 만드는데 어떤 요소들이 더 깊게 관여하는지, 그리고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했던 생활 습관 중 무엇이 이 리듬을 더 흔들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해결책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단지 잠이 안 오는 밤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마음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에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잠이 안 오는 문제가 단순한 의지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과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균형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균형이 수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내용이 있을까요? 다행히 이 부분은 최근 들어 의학 연구를 통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수면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전해질 균형입니다. 전해질은 우리 몸속에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과 혈관, 심장의 리듬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신경계의 전환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낮에서 밤으로, 각성에서 휴식으로 넘어가는 스위치가 부드럽게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성 불면증을 겪는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혈액 속 특정 전해질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확인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몸은 이미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밤이 되어도 몸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늦게까지 유지되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거나 잠들기는 했는데 금방 각성 상태로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오랜 기간 매우 엄격한 저염 식단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고 실천해온 습관이 수면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진료 현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수라이프가 참고한 사례 중에는 수면제를 수년간 복용해 왔지만 새벽 각성과 불안감이 계속되던 고령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식단에서 소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국물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는 생활을 오래 유지해 오셨습니다.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위험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몸이 밤에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분께 처음부터 무언가를 크게 바꾸자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몸의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기본적인 균형을 도와주는 접근을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몇 주가 지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서서히 짧아졌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다시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접근이 약을 대신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잠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보조적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짠 음식을 많이 먹자는 뜻이 아닙니다. 또 아무 소금이나 마구 섭취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핵심은 소량의 전해질을 통해 밤에 필요한 기본 균형을 부드럽게 보완해주는 개념입니다. 이 접근은 낮 동안 과도하게 긴장 상태로 유지되던 신경계를 밤에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낮에 활력을 주기 위한 자극이 아니라 밤에 과도한 각성을 내려놓기 위한 준비 과정에 가깝습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몇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먼저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된 소금보다는 미네랄이 포함된 소금이 적합합니다. 물은 차갑지 않게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온도가 좋습니다. 양 역시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많이 할수록 효과가 좋아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한 기대나 과한 섭취는 오히려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대에 몸을 쉬게 할 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반드시 자기 전에만 적용해야 하며 하루 한 번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뒤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수라이프는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왜 이런 접근이 나왔는지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채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을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면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한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단지 잠을 잘 자기 위해 꼭 강한 약만이 답은 아닐 수 있고, 몸의 기본 균형을 다시 살피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해도 괜찮을까? 혹시 잘못하면 몸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이런 걱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아주 건강한 반응입니다. 수라이프는 언제나 무조건 하세요. 이거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건강은 유행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몸 상태를 존중하면서 천천히 조율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점과 함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방법을 바라보면 좋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자기 전 소금물 한 잔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해법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 이미 의료진으로부터 엄격한 염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이 수분과 전해질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근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혈압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밤에 몸의 균형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접근이지만 개인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반드시 같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복용 중인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갑자기 약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면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조절해야 하는 약입니다.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오히려 수면이 더 깨지고 불안과 초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약을 대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방향을 이해하자는 취지입니다. 약을 쓰고 있든 쓰지 않고 있든 그 바탕이 되는 몸의 리듬과 균형은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나면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한치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야겠다고 다짐하시죠.
하지만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이 바로 이 완벽주의입니다. 몸은 시험 문제가 아니고 정답을 맞춰야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 잘 안 된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며칠 쉬었다고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 없이 내 생활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잠이 안 오는 건 나이 탓이나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오늘 영상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셈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수라이프는 불안을 키우는 채널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안심을 드리는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면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다음 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잠을 잘 자면 아침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낮에 몸이 덜 피곤하면 밤에 쌓이는 긴장도 줄어들고 그렇게 다시 잠이 조금 더 편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덜 깨고 어느 날은 다시 잠드는 시간이 조금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말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하지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장 잠을 바꿔주지 않더라도 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수라이프는 앞으로도 이렇게 과장하지 않고 겁주지 않고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혼자만의 고민보다 함께 나누는 경험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내 몸을 조금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수라이프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